그리고 지금 중기부 장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리백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종사자이시거나 혹은 그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모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아리백이 낯선 단어입니까? 산업계에 있어서. 네, 중기부 장관입니다. 근데 아리백은 요즘은 아주 널리 통용돼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이행률이 100% 달성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아리백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리백이 단순히 기후 환경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업 구조에 많은,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은 말할 것도 없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그리고 아리백 정도는 몰라도 되지 않느냐라는 안이한 생각, 또 청약 통장은 집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재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 질의하셨겠지만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추경 정부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그리고 이제 병상이나 치료제 구매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11월 말 12월 초 그 정도에 나왔던 공지사항입니다. PCR 검사 진행하는 2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7일 동안 내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져서 실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했고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방역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재정 차원에서 접근할 상황은 아닌데요. 아마 계속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간이 검사를 통해서 체크하도록 한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고위험군들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강도의 이제 검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여기에 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잘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의료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의료진들의 PCR 검사는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 1회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는 접종을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도 주 1회 플러스 3회 신속 항원을 합니다. 저거는 이제 지나간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보다도 더 강한 이 검사를 요구받고 있는 게 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께서도 왜 우리만 이렇게 하냐, 우리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항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이 많은 지원과 인력 예산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거기서 구멍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마움의 의미도 있죠. 하지만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총리님께서는 이 복지부 사안에 관련된 법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 만큼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의료진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의료인들은 받고 있는 위험수당을 이분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고위험군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은 PCR 검사 등 많은 의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노력해 주셔서 5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이분들에게 답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긴급 돌봄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휴원 중인 상태에서도 98.8%와 100%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휴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지금 긴급 돌봄으로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분들의 업무가 급식 제공이 1회에서 2회로 증가했고요. 뭐 방역 업무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돌봄 모니터링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보통은 자원봉사자들이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해주고 있는 게 이 아동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인력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부에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인력과 예산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동과 관련된 거에서는 늘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울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챙겨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누가 챙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앞서서는 이제 취약계층의 아동들 혹은 센터로 오는 아동들 대상이라면 이것은 그냥 일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확진이 됐을 때 아동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병원을 가든 생치를 가든 그렇게 되면 긴급 돌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10개월간과 요 최근 11월, 12월 2개월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2.6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이 긴급 돌봄이 얼만큼 이 확충이 일반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상황인 겁니다. 맨날 국가에서는 엄마들의 뭐 출산부터 해서 육아휴가 그렇게 챙기겠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당장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졌고 당장에 내 애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런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 날 일단 감염 예방 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은 그리고 아까 지역 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단 작년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보강을 했는데 올해 다시 네? 예, 이제 끝나서 올해 이제 다시 소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방역 의료 체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택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도 그렇고 해서 그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